자, 다음 파트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must, will, would, shall, should, may, might, can, could 같은 단어로서 이 동사 앞에 와서 가능성, 의무, 그리고 그 외의 뉘앙스를 추가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If you don't protest against injustice, 만약 당신이 불의에 저항해서 시위하지 않는다면 You could be the next victim. 당신은 된다, 다음 희생자가. 자, 그럼 여기 could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능성, 의무, 그 외 하나하나씩 넣어보면서 가장 적절한 해석을 취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먼저 가능성을 넣는다 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 당신이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능성이 있다, 다음 희생자가 될. 말이 되죠? O를 칩니다. 자, 의무를 대입해 볼게요. 만약 당신이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다음 희생자가. 말이 좀 이상합니다. X를 칠게요. 그리고 그 외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could에는 can의 과거형의 뜻이 있죠. 만약 이걸 대입하게 되면 뜻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되었었다, 다음 희생자가. 말이 좀 이상하죠. X를 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해석은 가능성이 되죠. 아마 조동사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접근을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 그리고 주요 문법서에서 정리한 조동사의 모든 뜻입니다.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조동사를 마주할 때마다 이 표를 떠올리면서 뜻을 생각하면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뜻들이 사실 가능성과 관련된 거여서 그냥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어서 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뜻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의무에 관한 거여서 그냥 의무라는 카테고리로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뜻들을 그 외 카테고리로 외우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교재 안에 있는 거니까요. 필기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위에 있을수록 가능성이 높고 아래에 있을수록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능성이 틀림없는 경우에는 must나 will을 써주면 되고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would나 should을 써주세요. 그리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면 can, could, may, might를 써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would, could, might가 will, can, may의 과거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would, could, might도 다 현재 시제예요. 자, 다음 가능성의 부정형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틀림이 없다면 cannot, will not을 써주시면 되고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would not, should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면 could not, may not, might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would, could, might는 will, can, may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자, 의무 볼게요. 만약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must.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는 게 좋다. 예컨대 충고에서건 당위에서건 그 상황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should을 써주시면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can, could, may, might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would, could, might는 will, can, may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자, 의무의 부정형을 볼게요.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must not, can not을 써주시면 되고 충고에서건 당위에서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should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그러면 don't have to를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would, could, might는 will, can, may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 외의 뉘앙스도 살펴볼게요. would, could, might, will, can, may의 과거형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will, can, may라고 말하거나 생각했다면 사용할 수 있고요. 또 would의 뜻으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can과 may가 특별한데 만약에 can과 may를 사용해서 당연한 거 질문했다. 예컨대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했다. 그러면
화장실을 갈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요청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권위자가 can이나 may를 사용했다. 그러면 가능성이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허락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예컨대 서희님 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화장실 가도 돼 라고 can이나 may를 사용했다면 그건 허락의 의미인 거죠. 자, should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놀라움, 당황, 화남, 슬픔 등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어로 치면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예컨대 I am disappointed that you should betray our team. 나는 실망하였다. 너가 우리 팀을 배신하다니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should이 if와 함께 쓰이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가정법을 배울 건데 그때 가서 와닿겠지만 이건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If Uncle Sam should call late at night. 만약에 샘 삼촌이 혹여라도 저녁 늦게 전화하거들랑 Tell him I will call him back tomorrow morning. 알려줘라 그에게 내가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다시 걸겠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shall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will입니다. 예외적으로 shall we 동사 하고 묻는 건 정중한 will입니다. Shall we dance? 우리 같이 춤출까요? 하고 정중하게 묻는 거죠. 그 외에는 굉장히 권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You shall not pass.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I shall not give into injustice. 나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리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자, will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조동사로 쓰이면 미래 시제의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 쓰이면 의지나 유언의 뜻도 가질 수 있죠. 예문 보겠습니다. It must be worth at least 7 or 8 francs, he thought. 그것은 값어치를 할 것이다. 최소한 7에서 8 프랑스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Because, 왜냐하면 for an imitation piece, imitation piece 치고는 여기 이 for이 뭐뭐 치고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치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여튼 imitation piece 치고는 그 수공예품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 자, 이 must의 뜻이 뭘까요? 가능성, 의무, 그 외의 뜻 대조해 볼게요. 자, 만약에 가능성이었으면 해석이 그 수공예품이 imitation piece 치곤 훌륭했기 때문에 최소한 7에서 8 프랑스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말이 됩니다. 자, 의무 넣어볼게요. 이 모조품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7에서 8 프랑스를 할 의무가 있었다. 만약에 국가나 길드에서 이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 같은 맥락이 없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는 탈락. 자, must는 그 외에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석이 가능성으로 확정됩니다. 자, 다음 예문. Most often, 종종, you will find or meet people. 당신은 발견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introduce themselves in terms of their work or by what they spend time on. 그들 스스로를 소개한다. 어떤 시각에서? 그들의 직장의 시각에서 혹은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취미의 시각에서. 그러면 여기 will은 우리가 가능성, 의무, 그 외의 뜻을 대조해서 뜻을 결정하면 됩니다. 종종 가능성 넣어볼게요. 당신은 만나거나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의 직장이나 취미로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을. 말이 됩니다. 키핑. 자, 의무 넣어보겠습니다. 종종 당신은 발견하거나 만날 의무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화자가 뭐 스카우트를 해야 된다. 사람들을. 헤드헌팅 그런 컴퍼니에 있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그런 맥락이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외의 뜻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will은 미래 시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사에 most often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종이란 뜻인데 종종은 과거에 빈번히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여기 미래 시제의 뜻과 상충해서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석은 가능성으로 해야 돼요. 자, 다음 예문. Rather than automatically offering immediate correction. 즉각적인 교정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use the just-in-time approach and provide feedback just before the person might make another mistake. 사용해라. 딱 시간에 맞춘 그런 접근을 그리고 제공해라. 피드백을 딱 직전에 무엇 직전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실수를 만들기 직전에. 자, 그러면 여기 might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능성, 의무, 그 외의 뜻 넣어볼게요. 자, 실수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교정하지 말고 딱 직전에 교정해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실수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 때에 가능성 말이 됩니다. 키핑. 의무. 자, 실수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교정하지 말고 딱 직전에 교정을 해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실수를 만들 의무가 있을 적에 말이 안 됩니다. X. 그리고 그 외의 뜻, may의 과거형이 있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즉각적으로 실수 교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실수를 만들었었을 적에 교정을 제공해라.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 use를 현재 시제를 썼고 provide를 현재 시제를 썼는데 얘만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문장이 꼬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뜻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정답은 가능성.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a person who mentally stretches the duration of time 시간의 기간을 정신적으로 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은 should experience, 경험한다 a slower tempo, 더 느린 템포를 그러면 가능성, 의무, 그 외의 뜻 넣어볼게요. 가능성 봅시다. 이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의 기간을 늘리는 사람은 더 느린 템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말이 됩니다. 키핑. 자, 의무. 이론적으로 시간의 기간을 정신적으로 늘러뜨리는 사람은 의무가 있다. 더 느린 템포를 경험할. 말이 안 됩니다. X. 자, 그 외의 뜻. 이론적으로 시간의 기간을 정신적으로 늘러뜨리는 사람은 더 느린 템포를 경험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가능성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Researchers suspect that both drivers and pedestrians 연구자들은 의심합니다. 운전자 그리고 행인 모두가 are more aware, 더 잘 알고 있다고. 무엇을 더 잘 알고 있나요? That drivers, 운전자들이 yield to pedestrians in marked crosswalks, 표기된 건널목에서 행인들에게 양보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자, 그럼 여기 should 해석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능성, 의무, 그 외의 뜻 넣어볼게요. 가능성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자들이 의심합니다. 운전자랑 행인들 둘 다 정말 잘 알고 있다고. 뭘 알고 있냐면 표기된 건널목에서는 운전자들이 행인들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어거지로 하면 말이 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는 운전자들이 행인들한테 건널목에서 더 많이 양보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자, 두 번째 뜻, 의무 넣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의심합니다. 운전자나 행인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표기된 건널목에서는 운전자가 행인들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다는 걸. 해석이 딱 들어맞죠? 키핑. 자, 세 번째, 그 외의 뜻. 연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나 행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걸. 운전자들이 건널목에서 행인들에게 양보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능성과 의무 모두 다 말이 돼요. 여기서 의무가 좀 더 적절하겠죠.
그걸 취하시는데 근데 가능성도 말이 되고 또 해석도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구분이 안 된다면 구분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어민들도 이런 경우에는 굳이 구분하려고 놔두지 않아요. 자, 다음 파트는 가정법입니다. 영어에서는 실제 벌어진 일이나 현실성 높은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동사 형태와 실제 벌어지지 않은 일 혹은 현실성 낮은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동사 형태를 구분하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보면 나는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다라고 하면 햄버거를 실제로 먹은 거죠. 그런데 내가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더라면 이라고 하면 실제로 햄버거를 먹지 않은 겁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걸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사 형태를 직설법이라고 해요. 직설법은 우리가 익숙한 동사 형태입니다. 현재를 eat, 과거를 ate, 미래를 will eat라고 하는 형태고요. 실제 벌어지지 않은 일, 현실성 낮은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동사 형태를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걸 둘 다 충족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가정법이라는 걸 암시하는 단어들을 써야 됩니다. if, as if, as though 등등 여기에 있는 단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동사의 형태가 현재 시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 혹은 과거 완료형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볼게요. If I had studied hard,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나는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if는 가정법을 암시하는 힌트어이고요. 그리고 여기 had studied hard는 과거 완료 시제죠. 즉 현재 시제가 아닌 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알 수 있죠. 아, 실제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여기도 보면 would have, would 얘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거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He is talking.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 As if. 마치 그가 he owned the business. 이 기업체를 소유한 것처럼. 여기 as if를 보시면 이건 가정법을 암시하는 힌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he owned. 이 owned를 보시면 현재 시제가 아닌 동사를 사용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가정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저 마치 그가 기업체를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한 건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is 얘는 현재 시제인데 얘는 뭔가요? 할 수 있는데 얘는 실제로 말한 겁니다. 말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실제 벌어진 일이지만 그가 기업체를 소유하지 않았는데 기업체가 소유한 것처럼 말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알아도 사실 수능에서 가정법을 캐치해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가정법 내에서 동사 형태 종류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를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위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정법 내에서 동사 형태를 결정짓는 건 두 가지 요소예요. 동사 형태 그리고 시제. 경우의 수를 살펴볼게요. 만약 가정법 내에서 쓰인 동사가 eat, walk, sleep처럼 일반 동사였다면 그리고 가정법 내용의 시점이 힌트어의 시점과 같았다면 과거형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 힌트어의 시점이 뭐냐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힌트어의 시점의 기준은 만약에 힌트어가 이렇게 as if처럼 부사였다. 그러면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힌트어 시점의 기준이 되고요. 만약에 힌트어가 wish 같은 동사였다. 그럼 이 동사의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가정법 내용이 이 힌트어의 시점과 같이 이루어졌으면 과거형을 쓴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일반 동사를 썼는데 가정법 내용의 시점이 힌트어의 시점보다 앞선다면 동사 형태를 과거 완료형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의 내용에 조동사를 썼는데
이 가정법 내용의 시점이 힌트어 내용의 시점과 같다면 조동사는 would, could, should, might만 사용 가능하고요. will, must, can, shall, may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에서 사용한 동사가 조동사였는데 가정법 내용의 시점이 힌트어의 시점에 앞선다면 조동사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ll, must, can, shall, may는 사용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정법에서 비동사를 사용하였는데 가정법 내용의 시점이 힌트어의 시점과 같다면 주어의 인칭 단복수를 막론하고 were 혹은 were to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장의 주어가 제3인칭 단수, 그러니까 I, he, she, it일 때는 비동사로 was도 허용합니다. 결론은 am, is, are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법에서 비동사를 사용하였는데 가정법 내용의 시점이 힌트어의 시점보다 앞선다면 인칭과 단복수를 막론하고 비동사를 had been, pp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 is, are 사용 금지고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황색 박스에 힌트어를 다 담아놨어요. If you knew me well, 만약 당신이 나를 잘 알았더라면 you would know, 당신은 알았을 겁니다. That I am shameless enough, 내가 충분히 뻔뻔하다는 것을. 얼만큼 뻔뻔한데요? To take all compliments at their face value, 모든 칭찬을 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뻔뻔했고 and not to think that they might be mere flattery, 이 칭찬들이 그저 아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뻔뻔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자, 여기 힌트어 if 있고요. 동사가 단순과거 시제로 쓰였죠. 그리고 여기도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말한 you라는 사람은 화자를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 거죠. 자, 다음. While checking on his family,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뭘 하는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Sean interfered in their business. Sean은 개입했다. 그들의 일에 as if, 마치 it was his own. 그 일이 자기 스스로의 것인 것처럼. 여기 as if 힌트어 중에 하나고요. it was, 여기 제3인칭 단수일 경우에 주어가 제3인칭 단수일 경우에 was도 허용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이 맞는 거고요. 자, if it weren't for, 여기 있죠.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n't for the commercial enterprise that produced these records, 이러한 기록을 생산한 상업 활동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would know far less about the cultures that they came from. 우리는 훨씬 적게 알았을 겁니다. 이 기록들이 기원하는 문화에 대해서. 여기 if 힌트어고요. 여기 it 주어가 제3인칭 단수죠. 근데 비동사가 were not이 쓰였습니다. 이거 직설법에서라면 과거 시제여도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가정법에서는 인칭 단복수 막론하고 비동사로 were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인 겁니다. 자, 다음 파트는 형용사절인데요. 우선 문장에서 형용사절이 들어가는 자리부터 보고 갑시다. 이 내용은 교재에 있는 거니까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자, 형용사절은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 뒤에 붙을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 뒤에 붙을 수도 있으며 보어 자리에 오는 명사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전명구라고 해서 전치사와 명사가 한 개의 품사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죠. 그 전명구의 명사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기를 하고 갈게요. 자, 5초 동안 동영상을 멈추고 이 부분을 필기해 주세요. 5, 4,
3, 2, 1 가보겠습니다.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단어들을 볼게요. 왜 괄호를 쳐놨냐면 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하나의 절이 안겨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없어요. 명사 앞에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해석할 때는 그냥 괄호를 쳐주고 추가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통번역 하시는 분들은 더 정교하게 번역을 하시는데 수능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그 정교한 문장으로 다시 재조직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tha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who나 whom은 그 사람이라고 해석하며 which는 그것 이렇게 해석하고 when은 그때, where는 그곳, whose는 그것에 그러니까 사람 혹은 사물에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죠. why는 그 이유 그리고 what이나 how는 형용사절에서는 쓰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간혹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용사절인 경우에는 that이나 wh 앞에 그 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고요. 명사절인 경우에는 that이나 wh, how나 if 앞에 그 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know that berries are sweet in November. 나는 압니다. 딸기들이 달다는 걸 11월에. 그럼 여기 대절 앞에 얘는 동사죠.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명사가 없으니까 명사절인 거고요. I know, 저는 압니다. berries, 딸기들을 that are sweet in November. 11월에 달콤한 딸기들을 압니다. 요 that 앞에 이 that절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요런 차이고요. 자, 주어 뒤에 붙는 형용사절 보겠습니다. Occasionally, 종종 there are children. 어린아이들이 있다. 어떤 아이들이냐? Who have trouble understanding.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뭘 이해하는데? That their clothing choice, 그들의 옷 선택이 is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는 걸 or even unhealthy, 심지어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걸. 여기 there, 유도부사 들어왔으니까 주어가 문장 뒤로 온 거죠. 그래서 요 who는 요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인 겁니다. The companies,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냐? 그 회사는 그거를 파는데 그 회사들은 are able to keep the distinct parent lines from farmers. 자, keep A from B입니다. keep A from B, A를 B로부터 떼어놓다. 자,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 특유의 부모님 라인을 떼어놓는 거죠. 누구로부터? 농부들로부터. And the grain that they produce, 이 농부들이 생산한 이 곡식은 is not suited, 적합하지 않은 거죠. For seed saving, 씨앗을 쟁여놓는 것에 적합하지 않은 거고 and replanting, 다시 재배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목적어 뒤에 붙은 형용사절이네요. Eric knew. 에릭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Keith had requested a specific instrument. Keith가 요청했다는 걸, 구체적인 악기를 요청했다는 걸. 그런데 그 악기는 오페라 하우스가 had agreed to provide. 제공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여기 컴마가 붙어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악기는 오페라 하우스가 제공하기로 동의한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간혹 요 컴마 붙고 관계사, 그러니까 콤마 위치 같은 걸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석은 그런데 그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간혹 컴마가, 자,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컴마가 안 붙은 위치나 컴마가 붙은 위치나 수능에서 정답이나 오답을 가를 만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컴마 안 붙은 위치,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컴마가 붙은 위치, 지칭한 대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문을 볼게요.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math,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tend to do well in physics, 물리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여기는 컴마를 안 붙인 후니까요.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는 지칭하는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범위를 더 좁히기 위해서 수학을 더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 많고 많은 학생들 중에 수학을 더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물리를 더 잘하더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He also wrote a brief introduction to economics entitled 그는 또한 작성하였다. 간결한 개론서를, 무엇의 개론서? 경제학의 개론서. 그리고 이게 뭐라고 제목 붙여졌냐면 The Economic Organization, 경제 조직론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그리고 그건 되었다. 미시 경제학 이론의 고전이. 자, 여기 컴마 찍고 관계사 붙였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지칭 대상을 좁히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 많은 경제 조직론이라고 불리는 책 중에서 범위를 좁히려고 사용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경제 조직론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칭 대상은 거의 특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상 책이 한두 개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컴마 위치를 붙인 건 그냥 여기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얘가 고전이 되었다고. 그런데 머리가 아프시면 이 부분 깔끔하게 무시하셔도 수능에 지장 없습니다. 자, 돌아와서 목적어 뒤에 붙은 형용사절 볼게요. 나는 안다 한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냐? 굉장히 스스로 헌신한 아버지인 거죠. 열심히. 무엇에 헌신했나요? 사진 찍는 것에 헌신했어요. 무엇을 찍었나요? 출생을 찍었어요. 그의 유일하고도 첫 그리고 유일한 자식의 출생을 찍은 거죠. 거기에 헌신을 하셨대요. 요 후절이 목적어인 father를 수식하는 겁니다. An employee, 직원이죠. 어떤 직원입니까? Realize,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She isn't being trusted by her coworkers. 그녀의 직장 동료에 의해 신뢰받지 못하다는 걸 인지한 거죠. With shared responsibility at work. 무엇에 대해 신뢰받지 못하냐면 요 직장에서 공유된 책임에 대해 신뢰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might는 조동사입니다. Upon reflection, 성찰을 통해서 identify, 핀포인트 할 수 있다. 영역들을. 어떤 영역들입니까? Where she has consistently let others down.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 여기 let somebody down은 실망시켰다 라는 뜻이고요. 혹은 fail to follow through. 실패했다. 이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실패했다. On previous commitment. 예전에 설정한 목표에. 그러면 여기 area는 목적어가 되고요. 이 목적어 뒤에 붙은 형용사절입니다. These copies, 이 사본들은 만들어줍니다. 마쇼를 one of the first important composers, 첫 중요한 작곡가들로 중 하나로. 그리고 그 작곡가들의 작품은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whose의 해석을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석을 그 혹은 그것에로 하시면 깔끔합니다.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서 한 청소년을, 그 청소년의 부모님은 의심한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 이 청소년,
그러니까 그녀가 저녁에 나갈 적에. 그런데 이것도 까다롭다면 그냥 얘를 지우고 소유격 s라고 생각하셔도 편해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해석은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서 한 청소년의 부모님이 의심한다. 그리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녀가 저녁에 나갈 적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보어 뒤에 붙은 형용사절 볼게요. Yet, 하지만 there wasn't a single day. 하루도 있어 본 적이 없다. 어떤 날이 있어 본 적이 없을까요? 내가 앉아서 쓰는데, 신문 기사를 하나 쓰는데, 블로그 포스트를 쓰는데, 혹은 책의 챕터를 쓰는데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get back to somebody. 이거 답장한다는 의미, 회신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내가 회신해 주기를 기다리는 일련의 사람들이 없이 내가 앉아서 요걸 쓴 날이 하루도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전명구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This situation comes at a defining moment. 자, at 전치사죠. A defining moment. 이 defining이 moment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결국엔 명사 구입니다. 그러면 전명구죠. 전명구 뒤에 붙은 형용사절이에요. 얘를 수식합니다. 볼게요. 이 상황은 온다. 굉장히 관건적인 순간에. 어떤 관건적인 순간이냐면 세계가 분투하고 있어요. 뭘 하려고? 줄이려고. 뭘 줄이나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right to privacy, 사생활을 가질 권리죠. may extend, 연장할 수 있습니다. only to the point, 오로지 이 지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 그러니까 전명구. 자, where, 여기 이 전명구 명사 뒤에 붙은 거죠. 어떤 포인트까지 확장할 수 있나요? 이 사생활을 가질 권리가 does not restrict, 제약하지 않습니다. Someone else's right, someone else'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혹은 right to information, 알 권리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까지만 사생활을 가질 권리가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형용사절에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더하기 which 혹은 whom. 많이들 까다로워 하십니다. 해석은 in which, 그것 안에서, by which, 그거에 의해, on which, 그거 위에, among which, 그것들 중에서, from which, 그거로부터, for which, 그것을 위해 혹은 그것에 대해. 이런 까다로운 형태가 왜 나오냐. 자, 관계사라는 게 두 문장에서 겹치는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구심점으로 두 문장을 합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그 겹치는 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있었을 때 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기는 걸 허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know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안다. My father works with the man. 내 아빠는 그 사람과 같이 일한다. 겹치는 명사는 the man입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문장에서 겹치는 이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준 다음에 요 첫 번째 문장에 겹치는 명사 뒤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됩니다. I know the man whom my father works with. 그런데요,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같이 있었던 전치사도 똑같이 요 the man 따라서 앞에 올 수 있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I know the man with whom my father works. 요렇게 됩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Iran, Taiwan, and Nigeria were the top 3 origin countr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1979 to 1980. 이란, 대만, 나이지리아는 탑3 출신 국가에 있었습니다. 뭐의 출신 국가? 국제 유학생의 출신 국가요. 1979년부터 80년까지.
그들 중에서 among which only Taiwan, 오로지 대만만이 포함되었습니다. In the list of the top 10 origin countries. 유학생의 top 10 출신 국가의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직원들은 평가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관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장 동료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시민에게도, 그리고 professionals in other agencies, 다른 기관의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그리고 이 전문직 종사자들과 함께 그들, 그러니까 저 직원들을 얘기하죠. 직원들은 일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또한 평가받죠. 그들의 부하 직원들에게서. 그 결과 연구자들은 점진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runners, 뛰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다리의 경직도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무엇에 앞서서? foot strike, 그러니까 발이 탁 치다라는 거죠. 발이 표면을 치기 앞서서. 무엇에 근거해서 경직도를 조절하나요? 그들이 요 표면의 딱딱함과 경직도를 어떻게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그들 다리의 경직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요 표면 위에서 뜀뛰기를 하는 사람들은 뜁니다. 무슨 뜻이에요? 요 러너들이 뜀뛰기를 하는 그 표면에 대해서, 그 표면의 딱딱함과 경직도를 그들이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따라서 그들 다리의 경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누가? 러너들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밖으로 나아갈 의향을 더 갖고 있습니다. 무엇 밖으로 나갑니까?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문화적으로 사전에 규정한 행위들 밖으로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To, 뭘 하기 위해서? Attempt, tasks or goals. 어떤 과업이나 목표를 도전하기 위해서 문화에서 규정한 행위 밖으로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그 목표를 위한 성공은 여겨집니다. 불가능하다고. 누구에 의해?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한 특정 환경에 사회적인 주체들 대부분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This material, 이 재료로부터 그의 마지막 작품이 구성되었는데 이 재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뭘로? 살아있는 사람 혹은 실제 풍경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테이지 세트로도 구성되지 않았죠. 하지만 오로지 뭘로 구성됐냐? 앞서 언급한 것들의 이미지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기록된 이미지인데요. 별도의 필름 스트립, 필름 줄에 기록된 이미지고요. 이 필름 스트립은 어떤 필름 스트립이냐? 줄여질 수 있고 고쳐질 수 있고 그리고 조립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의지에 따라서.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첫날을, 학교의 첫날을 회상했고요.
그 첫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위치에서 어떤 위치였을까요? In the middle of many anxious freshmen. 긴장한 신입생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죄송해요. 새로운 걸로 넘어갔네요. 자, 수량사 of which를 보는데요. 자, 수량사 of which는 그중 수량사가 라는 뜻입니다. 자, 수량사는 어떤 단어인가요? one, two, some, many, few처럼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제가 수량사로 one을 썼다면 one of which, 그 중 하나가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She recalled the first day of school. 그녀는 학교 첫날을 회상하였다. 어떤 날이었냐면 She had stood in that same place. 그녀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In the middle of many anxious freshmen. 정말 긴장한 많은 신입생들 사이에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되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록 상식에 근거한 지식들이 may have merit, 이점을 가질 수는 있을지라도 상식에 근거한 지식들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을 not the least of which, 표현이 어렵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요 not을 가리고 보겠습니다. The least of which, 그중 가장 적은 것은 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부정어를 붙이면 not the least of which, 그중 가장 적은 게 아닌 것으로가 되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중요한 것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상식에 근거한 지식은 또한 약점을 가지는데 그중 중요한 것으로 이 상식에 근거한 지식이 종종 모순된다. 자기 자신과. 자, 다음은 형용사를 이끄는 녀석들의 생략을 보겠습니다. 우리 명명동이라고 많이 하죠. 명사, 명사,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여기 두 명사 사이에 사실은 형용사를 이끄는 녀석들이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모르셔도 푸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근데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선행사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절이 이어진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recommended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추천하였다. My father knows the man. 우리 아빠 그 사람을 안다. 요 두 개가 겹쳐서 문장을 하나로 압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이 겹치는 명사 the man은 목적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관계사를 쓸 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whom 이렇게 썼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I recommended the man my father knows. 자,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선행사 다음에 관계부사 그리고 절 이어진다. 그러면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 있어요. I know the place. My father works at the place. The place가 겹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이 place는 부사구에 있어요. 전치사 at 그리고 명사구니까 전명구고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두 문장을 합칠 때 관계사를 관계부사로 써요. 이 경우에 관계부사를 없애고 생략해서 I know the place my father works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all the outcomes customers are trying to achieve in one area. 소비자들이 한 영역에서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결과는 have a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결과를 가집니다. 영향을 가집니다. on other outcomes. 다른 결과에 대해. 여기 보면 outcomes 명사죠. customers 명사입니다. are trying 동사구죠. 동이니까 여기에 대처럼 형용사를 이끄는 녀석들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homeostasis, 항상성이란 is the word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이다. 어떨 때 사용합니까? describe the ability of an organism, 생물체의 능력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능력인데요? to maintain internal equilibrium,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일컫는 거죠. 어떻게 달성합니까? by adjusting its physiological process, 생체적인 과정을 조정하면서 달성하죠. 이 경우 word는 명사, we도 명사, use도 동사, 명명동이니까 요 사이에 that 같은 단어가 생략된 거죠. The most significant kind of change in the new edition. 새로운 개정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종류의 변화는 however, 그러나 무엇인가요? result of the effort, 노력의 결과입니다. 어떤 노력? 우리가 만든 노력이죠. 그럼 이 노력이 무슨 노력일까요? To introduce more use of language for real communicative purpose. 실제로 소통하려는 목적을 갖고 사용한 언어를 더 많이 소개하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어디에서 이 노력이 이루어졌나요? In the learning activities suggested for students to carry out. 학생들이 실제로 실행하라고, 요 carry out은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실행하라고 고안된 학습 활동에서 이 노력이 전개된 거죠. 자, 유명한 이때 꿈은 보겠습니다. It is 어쩌고 저쩌고 that 혹은 which 혹은 who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강조 구문이죠. It is와 that이나 which, who 사이에 들어오는 내용이 강조되는 거고요. 동사 빼고 나머지 부분 중에 강조하고 싶은 걸 저 둘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순서 그대로 that 뒤에 붙이면 되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I want to buy the sports car. 저는 그 스포츠카 사고 싶습니다. 여기서 스포츠카를 강조하고 싶다고 치면 여기 it was랑 that 사이에 요 스포츠카를 딱 하고 넣으면 스포츠카가 강조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남는 부분은 그대로 뒤에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내가 사고 싶었던 그건 바로 저 스포츠카라고 이런 식으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예문도 볼게요. 자, it is that.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다 강조된 겁니다. 볼게요. It is the inherent ambiguity and adaptability of a language as a meaning-making system. 자, 의미를 만드는 체계로서의 언어가 가진 그 고유의 모호성과 적응 가능성이 만든다.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thinking so special. 사고와 언어 간의 관계를 so special하게 만든다. 요 중간 사이에 들어온 게 강조된 겁니다. 자, it is when we bring all our powerful senses together, perhaps in a moment in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 that, 자, 우리가 우리의 강력한 감각들을 같이 bring together이니까 같이 한데 모을 때 아마도 요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명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우리의 강력한 감각들을 한데 모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좌절에 대해서.
자, 외워야 하는 관용 표현도 있습니다. that which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죠. only that which, 오로지 뭐뭐 하는 것. 무엇 하는 것입니까? that survive in some form in the present. 현재에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는 그런 것들만이 여겨집니다. 관계가 있다고.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the dancers stood on a two-step elevated stage. 댄서들은 서 있었습니다. 두 개의 스텝으로 부양된 스테이지 위에. So that there was a natural gap. 그래서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거리가 무엇 사이에? Those who came to dance. 춤을 추러 온 사람 사이에. And those who came to watch. 보러 온 사람들 사이에. 외워야 하는 관용 표현 또 있죠. Those 형용사. 여기서 분사를 포함합니다. 형용사한 것들 혹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애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중요하게 됩니까? Those enduring hardship. 고통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요하게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 동물들의 지속적인 사랑이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에게 뭐라고? 그들 환자의 core essence, 핵심 본질이 has not been damaged. 손상되지 않았다고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whereby, 부사입니다. 그것에 의해라는 뜻 갖고 있죠. In turn, 그 다음, it is likely, 가능성이 높았다. 어떨 가능성이? As they tell each other their already edited stories. 그들이 서로에게 그들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there is a second process of editing. 두 번째 편집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집 과정에 의해 what they both hear from each other. 그들이 서로에게서 들은 그것들이 is again interpreted within their respective family of origins construct system. 다시 한번 해석됩니다. 무엇 안에서? 그들 각자의 출신 가족이 구성한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지문에서 맥락을 보시면서 푸시면 훨씬 더 잘 풀립니다. 구문 수업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만족스럽겠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분사구문 파트입니다. 우선 분사구문이 들어가는 위치부터 정리할게요. 문장 앞에 컴마 찍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문장 뒤에 컴마 찍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있고 뭐 목적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문장 앞에 붙는 분사구문은 반드시 이 문장의 주어를 수식해줘야 되고 문장 뒤에 붙는 분사구문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맥락에 가장 잘 맞는 명사를 수식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주어를 수식해줄 수도 있고 목적어를 수식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문장 앞에 붙는 형용사구 어떤 형태 가능하냐면 동사 플러스 ing 가능하고요. 해석은 뭐뭐 한 채, 뭐뭐 하기 때문에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동사 플러스 ed도 가능하죠. 해석은 뭐뭐 된 채, 뭐뭐 되기 때문에. 또 형용사가 그냥 생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둘도 형용사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뭐 한 상태에서 뭐뭐 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 있고요. 자, 문장 뒤에 있는 형용사구 들어오는 형태 똑같지만 여기 이 두 형태의 뜻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 결과 뭐뭐 하다 라는 뜻이 추가돼요. 자, being 생략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사구문을 만들려면 이렇게 부사절이 있을 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지우고 하면 끝인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남는 동사구가 being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뒤에 형용사나 분사 온다. 그러면 being도 생략 가능하다는 겁니다.
scolded by his mother. 그의 엄마에게 핏잔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하지 않았다. 내 전화를 받는 것이. 자, 필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멈추시고 해주세요. 5, 4, 3, 2, 1. 좋습니다. 자, 문장 앞에 분사구문 붙은 거 예문을 볼게요. Listening to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Sophia looked at her own reflection. 소피아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스스로의 잔영을 in the water. 물에 있는 잔영을 and saw a confident young woman smiling back at her. 보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젊은 여자가 그녀 스스로에게 다시 웃고 있는 것을. Orphaned when his parents died during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에서 부모님이 죽어서 그가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길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 그의 친척들에 의해. Known for his devotion to each of his paintings. 그의 그림 각각에 대한 그의 헌신으로 잘 알려진 프로토제네스는 was an ancient Greek painter. 고대 그리스 화가였습니다. And a rival of Apelles. 아팔레스의 라이벌이기도 했지요. 자, 문장 뒤에 붙은 분사구문입니다. It appears,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That most freshwater life, 대부분의 담수 생명체는 did not originate in fresh water.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담수에서. But is secondarily adopted. 하지만 2차적으로 적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Having passed from ocean to land and then back again to fresh water. 자, 바다에서부터 땅으로 보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담수로 보내졌기 때문에. 자, 여기 having passed from 요 분사구문이 수식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명사가 여기 freshwater도 있고 freshwater life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누굴 수식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만약에 대상이 담수였다면 말이 안 돼요. 담수가 바다에서부터 땅으로 보내지고 땅에서 다시 담수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보내졌다라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수식하는 건 담수 생명체입니다. 담수 생명체가 바다에서 땅으로 보내지고 그러고 다시 담수로 보내졌기 때문에 담수 생명들 대부분은 담수에서 기원하지 않았다. 2차적으로 적응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twin siren. 사이렌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 쌍둥이는 hide in the sea of history. 역사라는 바닷속에 숨어 있다. tempting those seeking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past. 과거를 음미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어디로 유혹합니까? onto the reefs. 암초로 유혹하는데 어떤 암초냐? 오해와 오역의 암초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명사 여기 히스토리 있고 사이렌 쌍둥이가 있는데 누가 유혹합니까? 맥락 보면 자명하죠. 이 사이렌을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치사 파트에서 of 부분을 살펴볼게요. of의 핵심 뜻은 표면에서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가 y의 표면에 붙여 있다가 뿅 하고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of의 가장 첫 뜻은 분리 그리고 단절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합니까? 갑니다. 분리 단절되어서 가는 게, 그들 스스로 분리 단절되어서 가는 게 위험합니다. 분리 단절되어서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위험합니다. 이 새로운 건 어떤 겁니까? That will probably not be successful right from the start. 시작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그런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스스로
단절되어서 가는 건 위험합니다. When elderly people were deprived of these meaningful social roles, 나이 드신 분들이 박탈되었을 때, 이런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로부터 박탈되었을 때,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become increasingly isolated, 점진적으로 고립되게 되었을 때, 그리고 were cut off from the interest and activities that had earlier occupied them, 이전에 이분들이 젊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흥미와 활동들로부터 잘라져서 분리 단절되었을 때,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their mental functioning, 그들의 정신적인 기능이 deteriorated, 쇠퇴하였습니다. When it was time to go off to university, 여기서 왜 off를 썼냐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부터 분리 단절되어서 가야 했을 때, 어디로? 대학으로. He agreed to study chemical engineering as a compromise. 그는 동의했습니다. 화학 공학을 공부하기로, 타협의 일환으로. 누구와의 타협의 일환입니까? 그의 아빠와의 타협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 어떤 사람입니까? 걱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cannot make a living as a mathematician. 수학자로서는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걱정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자, 다음 뜻은 할인인데요. 이 가격 중에 붙어있던 부분이 똑 하고 가격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할인인 거죠. All new books will be 20% off. 모든 새로운 책들은 20% 할인합니다. And all used books will be 50% off. 모든 사용한, 그러니까 중고 책들은 50% 할인합니다. 자, 다음 뜻, 끄다 멈추다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자기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 스위치를 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통로를 분리 단절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끄다 멈추다는 off, 키다는 on, 붙었으니까 on입니다. 자, I turned on the projector. 나는 영사기를 켰습니다. Turned off the light. 그리고 불을 껐죠. Put the bowl of popcorn in my lap. 내 무릎에 팝콘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And settled in. 그리고 자리를 잡았죠. To watch the film labeled Hattie 1951. 해티 1951이라고 라벨 지어진 영상을 보려고요. It takes willpower. It takes and 그리고 뒤에 내용이 오면 and을 필요로 한다. 뭘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뜻이 생기고요. 그러면 it takes willpower. 의지를 필요로 한다. 뭘 하기 위해서는 switch off the world. 세상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서는 even for an hour. 설령 1시간 동안 끈다 할지라도. 자, 세상을 끈다는 게 뭔 뜻입니까? 세상의 스위치를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극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They do not ask their boss for a raise or for more time off. 그들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사에게 연봉 인상을 요청하지 않고요. 또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 일을 끄거나 멈춘 시간이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time off가 휴식 시간이 됩니다. 자, 돋보이다. 강조도 있죠. 여기 위에 이렇게 표면에 붙였던 게 퐁 하고 분리 단절되게 되면 돋보이게 됩니다. Grief is unpleasant. 슬픔은 불쾌합니다. Would one not then be better off without it altogether?
그러면 사람들은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슬픔이라는 게 다 없어진다면? People with greater financial benefits, 금전적인 이득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tend to use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To show off, 자랑하려고 their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를 by purchasing luxurious items, 사치품을 함을 통해서. 자, 왜 쇼오프가 자랑이 되었을까요? 보여주는데 돋보이게 보여주면 그게 자랑인 거죠. As a result, 그 결과 they defensively shrug off, 그들은 방어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The whole business, 산업 전체를 as 무엇으로? An exclusive realm, 굉장히 예외적인 영역으로 of little relevance to their lives, 그들 삶에 정말 적은 연관성을 가진. 그런데 이 shrug off 무슨 뜻입니까? shrug는 털어내다는 뜻이에요. 근데 돋보이게 털어내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다,